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실 중 하나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은 마치 하나의 나무가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집안의 공기, 익숙한 식탁, 함께 걷던 길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남겨진 사람의 마음에는 커다란 공허가 생기고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슬픔 속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슬픔을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눈물을 숨기고 아무 일 없는 척 일상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슬픔을 억누르는 것은 마음을 더 깊이 병들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도 그리움이 밀려오는 것도 모두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슬픔은 흘러가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성급한 결정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직후에는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을 정리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큰 재정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함께 살던 집을 서둘러 떠나려는 생각은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한 공간은 때로 슬픔을 불러오지만 동시에 마음을 지탱해주는 기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 마음이 조금 안정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을 끝없이 탓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내가 더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그러나 이런 자책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했고 할 수 있는 만큼 함께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진심으로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태도입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들 중에는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은 당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의 방을 그대로 두고 옷과 물건을 하나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추억을 간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물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묶어두는 일이 됩니다. 기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 함께 나눴던 대화, 서로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것들이 진짜 기억입니다. 여섯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떠난 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남겨진 삶에는 여전히 수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의미 없이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떠난 사람 또한 당신이 남은 삶을 포기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며 다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7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급하게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이 클수록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충분히 애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관계는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혼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언젠가 새로운 관계를 만나더라도 건강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8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과거 속에만 머무르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 추억 속에만 갇혀 살게 되면 현재의 삶이 멈춰버립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9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노를 마음속에 오래 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 지금일까?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을 향해, 운명을 향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결국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입니다. 슬픔이 깊어지면 식사를 거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햇볕을 쬐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생각보다 큰 치유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슬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눈물이 난다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온다면 그 감정을 인정해도 됩니다. 애도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도 다르게 흐릅니다. 슬픔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믿을 수 없는 부정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후회와 타협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깊은 우울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에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어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보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짧은 산책을 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 다시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인생은 거대한 결심으로 바뀌기보다 작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서서히 회복됩니다. 삶은 결국 계속 흐릅니다. 지금의 슬픔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픔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눈물은 기억이 되고 그리움은 사랑으로 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여전히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 사랑 덕분에 끝까지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떠난 사람과 남겨진 사람이
함께 완성하는 또 하나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의 삶은 단순히 슬픔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다시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가 떠난 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처럼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예전과는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아침을 먹던 식탁이 이제는 혼자 앉는 자리가 되고, 예전에는 함께 나가던 산책길이 이제는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각보다 깊은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예전처럼 유지하려고 합니다. 집안의 물건도 그대로 두고 생활 방식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사람의 삶도 계속 흘러갑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햇빛이 강해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이 자연의 흐름 속에서 삶과 죽음 또한 하나의 순환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슬픔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삶을 계속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일상의 작은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리듬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잠드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으며 하루의 계획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작은 규칙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햇볕을 쬐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조금씩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울어야지, 이제 괜찮아져야지.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슬픔에는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몇 달이 걸리고 누군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은 슬픔뿐만 아니라 여러 복잡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외로움, 허무함, 분노, 죄책감, 때로는 이유 없는 공허함까지 찾아옵니다. 이런 감정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도움이 되는 것은 추억을 따뜻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언제까지나 고통의 형태로만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날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함께 여행 갔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용히 웃을 수 있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슬픔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눈물로만 남아있던 기억이 따뜻한 그리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주를 돌보며 삶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돕는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늦은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악기를 배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슬픔 속에서도 다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보다 강한 회복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작은 기쁨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웃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내가 웃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사랑을 배신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했던 사람이 남겨준 삶을 계속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햇살이 따뜻한 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느끼는 평온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여유, 친구와 나누는 짧은 대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다시 삶의 온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랑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당신의 삶 속에 스며 있으며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속에도 조용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왔고 그 기억은 앞으로의 삶에도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슬픔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그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숨쉬는 것이 덜 힘들어지고 하루를 보내는 일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 순간이 바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이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슬픔 속에서도 삶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는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들 속에서 당신은 다시 웃게 될 것이고 다시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다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떠난 배우자가 당신에게 가장 바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하루를 보내는 일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강하고 깊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파도처럼 당신을 집어삼킬 것 같던 슬픔이 시간이 지나면 조용한 물결처럼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움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조용히 증명해주는 기억이 됩니다. 또한 어떤 날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랄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답에 도달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당신이 평생 슬픔 속에 갇혀 살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다시 웃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에게 주어진 삶은 단순히 시간을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이어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살았던 시간 속에서 배운 것들,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따뜻함, 함께 나누었던 웃음과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누군가의 어려움을 조용히 도와줄 때, 또는 가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때, 그 순간 속에는 이미 그 사람이 남겨놓은 사랑이 함께 존재합니다. 사랑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남겨진 사람의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슬픔 속에서도 작은 감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보냈던 평범한 저녁 식사, 아무 말 없이 나누던 차 한 잔, 함께 걸었던 길,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누군가는 먼저 떠나고 누군가는 남겨집니다. 그러나 남겨진 사람에게도 여전히 살아갈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직 마음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긴 밤이라도 결국 새벽은 찾아옵니다. 오늘이 너무 힘들다면 그저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내일이 힘들다면 내일 하루만 다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또 하루가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이미 지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에게 조용한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삶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아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있었기에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슬픔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그 슬픔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픔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그리움이 되며 그리움은 결국 사랑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 속에서 당신은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평온함을 찾을 수 있으며 다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떠난 사람이 당신에게 남겨준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릅니다.